자, 오늘 시간 또 달려보겠습니다. 자, 면접은 생존 면접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 뇌 구조를 변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무역금융에서 어떻게 전문화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꼭 무역금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기보다 여러분들 자소서를 보고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금융에서 또 무역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자소서에 작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러한 케이스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답변의 흐름들을 한번 같이 보자는 겁니다. 이 합격 생존이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본인이 무역금융에 대해서 쓴 거야. 근데 자소서에 또 물어봤어. 지난 영상에 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소서를 여러분들 진짜 처음부터 잘 써야 되고, 지금 만약에 내 자소서에 좀 알맹이가 없다.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알맹이를 맞춰야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면접이 뭐 일주일 정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요, 충분히 여러분들 불합격에서 합격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생존 면접 클래스에서 제가 5일 동안 진짜 막 여러분들 막 죽어라 시키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뭐 시간 키픽 시키고 경험 포장 연습시키고 다 5일 안에 가능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 영상을 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답변 한번 봅시다. 자, 무역금융에서 어떻게 전문화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 내용을 자소서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어본 거겠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무역금융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많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입행 후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뭐야? 공감의 법칙을 썼다는 거야. 내가 물론 자소서에는 그거 썼지만 제가 죄송한데 아직 제가 좀 공부를 한 건 한 거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행 후 깊이 있게 해야 돼요. 보다 면접관들이 적어도 이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게끔. 당연히 그렇지. 네가 뭐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가 뭐 실질적으로 우리은행 와서는 무역금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잖아. 그래, 오케이. 겸손하네.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야, 겸손. 그런데 이 포인트를 또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 무역금융에 대해서 내가 막 공부한 거를 막 나열해. 저는 무역금융을 위해서 어떤 공부를 했고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이렇게 가면요, 여러분들 면접은 어떻게 되냐면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심리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답변을 조금 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여러분들의 학습 내용을 면접장에서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렇게 그거에만 여러분들이 집중하게 되면 계속 그거에 대한 불필요한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진다고, 지친다고. 진짜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을 좀 쿠션의 법칙이라던가 피싱 법칙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길러보라는 거예요. 자, 이 친구 또 뭐라고 했어요? 하지만 HSBC나 시티은행은 무역금융에 강점이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기업금융 중 특정 부분에 강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은행은 우리나라에 아직 없다. 이 친구 조금 전 답변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짧은 한 줄을 또 이제 살짝 넣어놨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무역금융에 대해서 특별히 강점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따라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방향성을 잡고 가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잘 그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앞으로 무역금융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지는 나는 명확하다는 나만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변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떠나서 첫 번째, 자소서에서 역시 내가 무역금융에 대한 얘기를 썼으며 내가 그것에 대해서 결국 현재 무역금융에 대한 상황, 그리고 우리 은행이 무역금융과 어떠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포인트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기업금융을 했을 때 무역금융으로서 많은 기업 업체를 어떻게 발굴하고 이러한 무역금융을 다루는 업체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T포인트로 이러한 정도를 여러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 친구는 그 생각까지 못했던 거야. 순발력이라던가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애티튜드, 그리고 마인드, 그리고 언어를 구사할 때 이런 굉장히 침착한 이런 장점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답변 또한 이전 문항과 유사하게 답변의 퀄리티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거죠. 아니, 면접 질문에서 답변 하나 두 개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차지하지 않는구나.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뭘까? 이 친구는 자기의 와이나를 이야기하는 답변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제, 금융 이슈, 우리 은행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타은행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Y나 여러분들의 이치미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의 나에 대해서 표현하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경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뭐 선발될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지금 면접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치미를 기반으로, 나를 기반으로, 나의 진짜 금융업에 대한 비전, 내가 진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은행에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전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이 친구 역시 계속해서 활용했던 방법보다 공감의 법칙, 겸손, 그리고 쿠션의 법칙을 계속 넣어주면서 자신만의 재정의를 하는 이러한 언어를 구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잘한 점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 그러니까 자소서를 사실 그렇게 크게 잘 쓰지 않았어. 좀 어렵게 썼어. 왜냐면 중고 신입들의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한 경험들을 좀 많이 나열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 좀 어렵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벤처 캐피탈 리스트 관련, 이것도 자소서에 있는 내용이죠. 이런 걸 뭔가 했었는데 신생 기업 평가할 때 어떤 걸 그럼 보겠어?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뭐 채권 관련된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럼 네가 그런 경험들을 해봤는데 너 신생 기업 평가할 때 어떤 걸 볼 거야? 이렇게 질문 들어온다면 여러분만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겠죠. 이 친구는 이 친구의 생각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비전공자건 아니면 은행에 처음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왜 신생 기업을 평가할 때 이걸 볼 건지에 대한 Y만 명확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너무 이론적으로만 깊숙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벤처 캐피탈 리스트로서 신생 기업을 평가할 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생 기업은 재무제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별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비전공자다. 그리고 나 진짜 은행 잘 몰라.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은 갖고 갈 필요가 있다. 뭐다? 여러분, 신생 기업은 재무제표가 나와야 안 나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면 좋은 거지. 이런 건 정보입니다. 이런 건 단시간에 갖고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정량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것도 살펴봐야 된다. 본인만의 Y가 있죠. 일예로 제가 재직 당시에 560개의 거래처를 관리하며 지급 보증 업무를 수행할 때 거래처에 방문해서 대표님들과 소통을 했다. 자, 이 첫 문단의 구성은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나만의 어떠한 신생평가 기업 기준이 나왔고요. 그리고 숫자의 법칙을 통해서 본인의 Y나 나의 경험을 또 간접적으로 드러냈죠. 나 지급보증 업무를 수행했을 때 그 지급보증 업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불합격자들의 공통점은 560개의 거래처를 돌면서 사장님들과 얘기한 걸 설명하려고 해요, 면접 때. 그리고 지급보증 업무를 수행한 그 내용을 열거해. 근데 합격자들은 뭐다? 이렇게 숫자의 법칙과 쿠션의 법칙, 피싱의 법칙으로 살짝만 담궈주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하면 물어보도록. 그래서 이러한 구성들이 저는 잘 돼 있다고 느꼈고, 자, 영업사원들이 이 거래처는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도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봤을 때 사업에 대한 비전이 명확하고 사업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일 경우 지급 보정해드릴 수 있도록 힘썼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비전공자다, 여러분들이 다 금융권 처음이다. 그래도 이 합격한 생존이의 답변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정보를 많이 얻어갈 수 있죠. 아, 신생기업은 재무제표 갖춰져 있는 곳들이 많지 않아. 오케이. 그러면 정량, 정성 두 개 다 봐야 돼. 그리고 이 친구는 본인의 실제 경험을 여기 경험 요소를 얻지만 여러분들은 뭐 책으로 학습을 했건 아니면 뭐 유튜브로 공부를 했건 뭐 여러분들이 학습한 경험의 사례를 넣으면서 이런 얘기를 풀어가도 되고, 또 중요한 건 뭘 또 보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비전이 명확한 거. 요거 답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인 경우. 그럴 경우 나는 이런 것들을 평가하겠다. 지금 이 생존이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과 직접 얘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기반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대표님과 얘기 나눠본 경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든 아니면 현장에 FA 550을 해보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런 비전이 명확하고 태도가 적극적인 기업에 이런 것도 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정량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지표도 중요하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 리스트로서 신생 기업을 평가한다면 정성적인 지표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이 답변은 굉장히 그냥 뭐 스탠다드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인의 Y나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질문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도 또 두 개의 질문을 봤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잘 봐야 됩니다. 자소서를 꼭 잘 보시고, 만약에 자소서 예상 질문이 힘들다 그러면 이 영상을 시청하는 생존자한테는 제가
20% 할인권을 분명히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예상 질문을 뽑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꼭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비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겠죠. 그쵸?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자소서는 본인이 잘 작성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이렇게 훅 물어봤을 때 당황했던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조금 우리는 준비를 해야지 그래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뭐 면접 준비는요 각 잡고 앉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영상 어떻게 봐야 돼요? 운동하면서, 이동하면서 제 얘기 빠르게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면접 연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그 시간에 앉아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이론으로만 하면 안 돼요. 말로써 하는 연습들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제가 영상 후반부에는 드림백 측정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통해서 해보세요. 여러분, 영상이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아요. 결국 기출 문제를 다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영상 마지막으로 기출에 대한 이러한 짧은 유형 분석을 맞춰볼 테니까 이러한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을 화시키셔서 기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에 어떤 기출이 오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힘을 한번 길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